19살 꽃다운 나이 부푼 꿈 안고 시집간 며느리.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기막힌 사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초연야담에 방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커다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중매쟁이 할매니 유난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댁따님 윤아 아가씨가 복을 타고났지 뭡니까? 저기 산 너머 최부자댁 외아들하고 혼담이 들어왔어요. 그 집은 논만 수백 마지기에 기와집이 구중군 걸 같다니까요. 며느리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집이랍니다. 복숭아꽃처럼 곱고 달처럼 환한 얼굴을 가진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 19살. 유나는 소박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마음씨만큼은 금덩이보다 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지요. 부모님은 그런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에 순진한 유나와 부모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최부자 되기라니 유나는 밤마다 베개를 안고 시집살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다정한 시누이들, 그리고 학식 있는 남편과의 단란한 생활. 얼마나 행복할까요?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설레는 마음으로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유나의 마음도 부푼 꿈으로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으면서 가마꾼들의 수군거림이 가마 안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쯧쯧, 저 고운 색시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 집 시누이가 7이라지. 거기다 신랑은 칠칠치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말이야.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최부자 댁 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유나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보통은 신랑이 나와서 색시를 맞이하거나 하인들이 분주해야 할 마당이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본 유나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대신 마당 한가운데에 7명의 여인이 팔짱을 끼고 일렬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최부자 댁의 7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위인 맏시누이부터 막내 시누이까지. 그녀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와 같았지요. 그 뒤에는 깐깐하게 생긴 시어머니가 부채를 탁탁 치며 서 있었는데 그 눈매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하지만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대례청으로 걸어갔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를 치르고 밤이 깊어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족두리를 벗고 낭군님을 기다리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지요. 문이 열리고 신랑 만석이 들어왔는데 그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만석은 유나 곁으로 오기는커녕 방문 쪽에 붙어서서 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낭군님,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유나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만석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낯선 여자가 있어요. 무서워요. 만석은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달려와 다 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신방 문턱까지 왔습니다. 오냐, 우리 만석이 놀랐느냐. 저 색시는 내 각신이라.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 어미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어서 들어가 자거라. 시어머니가 어린아이 달래듯 아들을 어르고 나서야 만석은 쭈뼛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몸만 컸지 정신은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어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사내였던 것입니다.
유나는 첫날 밤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선택한 이혼처가 생지옥임을 직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해가 중천인데 며느리는 언제까지 자빠져 잘 셈이냐? 밖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놀라 뛰쳐나가 보니 7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마당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밥 짓기, 빨래, 청소는 내 몫이다. 시누이들은 양반집 교수들이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유나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 첫째 시누이가 물동이가 더럽다며 다시 길어오라 시켰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의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오면 둘째 시누이는 행동이 굼뜨다며 나무랐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밥상에 올라온 국이 짜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졌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시누이들도 돌아가며 유나를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유나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쓸고 있던 유나의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셋째 시누이가 장독대 옆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치맛자락에 걸려 장독 뚜껑을 깨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저 귀한 5년 묵은 간장독을 깬 게냐? 셋째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비지를 하다가 빗자루로 쳤어요. 제가 조심하라고 그리 일렀건만 기어이 사고를 치네요. 유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마당 저편에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실수로. 시끄럽다. 어디서 시어머니와 형님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구나.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남편 만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색시가 덤벙거려서 그런 거예요. 누나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남편마저 누나들 편을 들며 유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깨진 독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독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누구도 걱정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정이 그립다.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이 부자라는 소문은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곳간 열쇠는 허울뿐이었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7 시누이들이 입고 다니는 비단옷이며 장신구들은 모두 빚을 내어 산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만석은 글 공부는 뒷전이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투전판이나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올라앉아 길거리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 귀신이 되려고 시집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으며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맞서 싸워야 해. 그녀는 부엌칼을 쥔 손에 힘을 주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유나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밥이 뭐냐? 설익었잖아. 다시 지어와.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유나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님, 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쌀독에 쌀이 바닥났습니다. 뭐? 감히 핑계를 대?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집은 빚이 산더미인데 시누이들은 놀고 먹기만 하고 이제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살아갑니까? 유나의 대담한 발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7 시누이들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저 건방진 올케를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시댁의 사정을 들추고 어른께 대들어? 당장 무릎 꿇어! 하지만 유나는 꿇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유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어서 맏시누이가 달려들어 유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른 시누이들도 가세했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 내가 감히 어디서? 당장 짐 싸서 나가! 6명의 여인이 유나를 둘러싸고 때렸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지요. 남편 만석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인연을 당장 내쫓고 싶지만 혼인 파기는 체면이 있으니 한 번만 봐주마. 다시는 이런 버릇없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유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헛간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헛간, 쥐가 돌아다니고 집더미 냄새가 나는 곳. 유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반항해봤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유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고 눈두덩이 부어올랐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냥 도망칠까? 유나는 헛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만 나가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텐데. 유나는 헛간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대문 앞까지 걸어가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딸이 시집살이에 실패했다고 돌아오면 부모님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유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유나는 헛간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안 돼. 나는 혼자고 저들은 여럿이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 머리를 쓰자. 새벽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부은 얼굴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나갔어? 맞아도 싸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유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척하면서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7 시누이들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똘똘 뭉쳐 유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 사이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막내 시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질투하고 있었고, 셋째와 넷째는 서로 옷을 빌려 입내 만회하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유나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터에서 유나는 첫째 시누이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아까 막내 아가씨가 형님 흉을 보던데요? 형님이 나이값도 못하고 촌스러운 옷만 입는다고요? 첫째 시누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그 맹랑한 것이 감히 언니를 씹어? 또 셋째 시누이에게 가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이 그러시던데 형님이 몰래 쌀을 퍼다 엿 바꿔 먹은 걸 다 알고 계신다더군요. 어머니께 이르겠다고 벼르고 계세요. 셋째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나의 이간질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누이들끼리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사단이 났습니다. 내가 감히 내 흉을 봐? 언니야말로 내 옷 훔쳐 입고 나갔잖아. 연합 전선이 무너지자 유나를 향한 감시는 느슨해졌습니다. 유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을 조련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 밥은 어디 있고 빈 그릇만 주시오? 유나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밥벌이도 못하는 사내에게 줄 쌀은 없습니다.
밥을 드시고 싶으면 글을 읽으시던지 장작이라도 패 오십시오. 만석은 기가 차서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나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님 치마폭에 쌓여 사실 겁니까? 사내 대장부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동네 개도 제 밥값은 합니다. 만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모욕이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배고픔을 참으며 처음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빴고 남편은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진짜 문제, 빚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만석 나와!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어디에 숨어 있어? 그들은 시누이들과 남편이 몰래 쓴 빚을 받으러 온 건달들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대여섯 명, 깡마른 사내부터 덩치 큰 사내까지 모두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아, 어머니, 만석아, 어서 숨어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 장롱 뒤로 숨었습니다. 남편 만석은 다락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유나만이 마당에 남아 그들과 마주섰습니다. 유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이 집안은 끝장이었습니다. 뭐야? 사내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여편네 하나 남았어? 하! 건달들이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을 멈춰야 했으니까요. 멈추시오.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 계집이! 여기는 양반 댁입니다. 신발을 벗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관아에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의 건달들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발! 하! 빚 못 갚는 집이 관아를 들먹여? 웃기지 마! 형님, 여기 폐물함 있습니다. 좋아! 다 가져와!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 내 폐물함이. 저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유나는 급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유나가 외치자 건달들이 멈췄습니다. 왜? 돈 내놓을 거야? 지금 그 폐물과 가재도구를 들고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합쳐봐야 원금의 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거래를 제안하겠소.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안 털어봐야 얼마 안 될 거요. 헌 가재도구에 빚 문서 하나 없는 땅 문서. 그걸 들고 관아 가면 어찌 되겠소? 공증 받으려면 최부자 댁 망했다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나고 그럼 당신들 평판도 떨어지고 다른 양반 집들도 당신들 안 믿을 거요. 건달 우두머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유나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석 달만 주시오. 이자 포함해서 2배로 갚겠소. 2배! 하! 내가 무슨 수로? 제 친정 명의로 각 썼을 테니 못 갚으면 친정 재산까지 압류하시오. 건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전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오. 저기 보시오. 유나가 숨어있는 가족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은 저 없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대신 오늘은 물러가 주시오. 건달 우두머리는 유나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이 가녀린 여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각오가 있어 보였지요. 허! 계집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먼. 좋아. 최부자 댁 며느리 체면 봐서 3달 주겠소. 허나 약속 어기면 내 친정까지 수대밭 만들 줄 알아. 감사합니다. 건달들이 물러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다락에서 만석이 내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그 따뜻한 손길에 유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우는 것이. 무서웠어요. 정말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만석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둘 기어 나왔습니다.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안겨 우는 유나. 저 아이가 우리를 구했구나. 저 약한 아이가 우리 모두를 지켰구나. 윤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곳간 열쇠를 주십시오. 어머님 방식대로는 석 달 안에 돈을 못 갚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보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며느리가 아니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열쇠를 받아 들고는 곧바로 시누이들을 집합시켰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가씨들. 이제부터 놀고 먹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밥값 못하는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유나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바느질 감과 일거리를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첫째, 둘째 형님은 읍내 포목점에서 받아온 바느질을 하십시오. 셋째부터 다섯째 형님은 뒷산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으십시오. 막내 아가씨들은 집신을 삼으십시오. 야, 우리가 양반집 규수인데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해? 유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양반집 규수요?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싫으면 나가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유나의 서슬에 눌려 시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느리고 불평이 많았지만 유나의 감시 아래 하루하루 지나자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번 돈과 시누이들이 번 돈을 모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변했습니다. 부인, 내가 면목이 없소. 나도 이제 사람 구실을 좀 해보려 하오. 서방님, 늦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머리 좋은 거 제가 압니다.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은 만석은 밤낮으로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끔 누나들이 공부하는 만석을 방해하려 하면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가서 일이나 해! 처음으로 누나들을 꾸짖는 남편의 모습에 유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배로. 건달들은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허! 정말 갚을 줄이야! 계집 치고는 배짱이 두둑하구먼! 빚이 갚아지자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는 싱싱해서 장터에서 인기가 좋았고 꼼꼼한 바느질 솜씨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유나는 모은 돈으로 논밭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덜컥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뺏기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화병과 노안이 겹친 탓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살기 바빠 어머니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님, 기운 내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제가 더 힘을 내서 집안을 일으키지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건만 며느리는 원망 한마디 없이 자신을 수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화야, 잠깐 앉거라. 유나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그리 구박했는지 아느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시집살이가 지독했단다. 너보다 더했지. 매일 맞았고, 굶었고, 욕먹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지. 내 며느리는 절대 편하게 못 살게 하겠다고.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겪게 하겠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지. 너는 달랐어. 나처럼 비굴하게 참지도 않고, 나처럼 원망만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더구나. 그리고 이겼어. 시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무능한 시어머니와 철없는 자식들을 용서해다오. 어머님,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너 같은 보배를 못 알아봤구나. 내 죄가 크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미워서 싸운 게 아니에요. 유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어머님도, 시누이들도, 서방님도 다 제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시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에는 진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자 유나는 시누이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안 형편도 폈고 시누이들도 살림 솜씨가 늘었으니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깐깐하게 상대를 골라 시누이들을 하나둘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시누이들은 유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옳게. 아니,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철부지로 살다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유나를 무서운 호랑이 올케라 부르면서도 친정 엄마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지자 만석의 공부도 결실을 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만석이 장원 급제하여 금이원 향한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만석은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선 만석은 마중 나온 어머니보다 먼저 유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다 부인의 덕이오. 못난 나를 사람 만들어주어 정말 고맙소. 유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나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대에서 가장 명망 높고 무서운 호랑이 마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7 시누이들은 명절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유나에게 무난 인사를 올렸고 남편 만석은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처가로 늙어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유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뛰어노는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복숭아 꽃잎이 날리자 문득 꽃가마를 타고 이 집에 처음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두렵고 막막했던 19 새색시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낸 위대한 여장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치열하고도 보람찬 세월이었구나.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맞서 싸운 유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며느리들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간 유나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부디 늘 건강 지키시고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꾼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